한국인은 밥심, 아침에 밥이나 빵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하고 하루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죠. 이런 말들 때문일까요? 많은 한국인들은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밥, 빵, 떡볶이, 라면, 도넛같이 탄수화물은 마약,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을 일으키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쾌락을 느끼는 구조로 되어 있죠.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쾌락 중추가 과도하게 자극되고 있는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이 주된 원인인데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단 것을 먹는다고 말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차례 단 것을 먹어 쾌락 호르몬을 다량 분비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평소에는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고 행복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말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짜증이나 피로가 늘면 단 것으로 해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고 습관적으로 당과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게 뇌의 에너지원은 당이기 때문에 뇌가 피로해지면 단 것을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세로토닌 부족을 초래해 우울증을 일으키고 우울증 상태가 탄수화물을 탐하게 되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바로 뇌의 기능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알츠하이머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고 더 악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과 해결책까지 이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기 위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가와사키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내과 의장을 거친 야마시타 아키코가 쓴 탄수화물 줄여서 더 가볍게 살기라는 책과 신경과 전문의로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를 개척한 공을 인정받아 미국 영양학회에서 수여하는 올해 인도주의상과 라이너스 폴링상을 포함해 많은 상을 수여한 데이비드 피머터가 쓴 그레인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저자들이 말하는 핵심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추려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만, 만성피로, 피부 노화, 당뇨병, 뇌질환, 치매와 같은 질병들로 인해 파괴적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두 권의 책을 통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먼저 바로잡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지방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방은 나쁜 것,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살을 찌우는 가장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단백질이나 지방이 아니라 옥수수나 곡물처럼 탄수화물로 된 사료 덩어리를 만들어 동물들을 살찌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의 몸은 지난 200만 년간 고지방 식단을 섭취해왔습니다. 식단에 탄수화물이 풍부해진 것은 약 1만 년 전 농업이 출현한 이유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수렵 채집인의 유전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과 글루텐을 효율적으로 소화시키도록 진화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뇌의 70% 이상은 지방이 차지하며 지방은 면역계 조절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방 허기지고 그것을 탄수화물 당으로 채우려고 하기에 살이 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좋은 지방이 들어와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글루텐은 우리 세대의 담배라고 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필머터는 사람들이 글루텐 가득한 탄수화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휘발유 칵테일을 입으로 쏟아붓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글루텐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일깨워주는데요. 우선 글루텐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보자면 글루텐은 밀가루를 뭉치게 만들어 빵, 피자 반죽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죠. 요즘 나오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빵 대부분은 글루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루텐은 뇌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글루텐은 뇌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로 현대인들에게 주의력 결핍, 치매, 우울증 같은 많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죠. 특히 요즘 빵과 도넛은 아주 트렌디하고 귀엽게 브랜딩, 디자인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글루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죠. 달고 맛있고 예쁜 디저트 뒤 이면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조절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 좋은 탄수화물 피하기. 탄수화물은 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 악당이 아닙니다. 과잉 섭취하거나 중독되면 불이익이 커지는 거죠. 탄수화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주스, 아이스크림, 디저트처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당입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도 최대한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지방 섭취하기.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 아보카도와 같은 양질의 오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탄수화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지치지 않고 쉽게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 수 있고 뇌졸중과 당뇨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맛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몸 만들기. 지금 현대인들은 단맛이라는 미각의 역치가 매우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단 것을 먹고 있는지 미각이 둔해졌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들은 식사를 할 때 오감 훈련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보기, 하나의 식재료를 젓가락으로 들어올려 색깔, 질감, 윤기를 관찰해보는 거죠. 냄새 맡기, 식재료의 향을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혀로 느끼기, 입에 넣으면 바로 씹지 말고 식재료를 혀로 확인한 후 천천히 씹기 시작하는 등 음미를 해보는 겁니다. 맛보기, 천천히 씹어보고 씹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감 전체를 활용해 처음 한 입을 느긋하게 먹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단맛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100세 시대를 맞아 뇌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생활습관, 특히 영양식사로 조절함으로써 예방이 된다면 평균 수명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꼭 주목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두 저자가 권장하는 대로 100% 철저하게 식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글루텐과 탄수화물은 줄여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사회에서 뇌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레인, 탄수화물과 브레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